네, 안녕하세요. 멍구야입니다. 네, 오늘 낙엽률 조사할 차례이고요. 교재는 104페이지 아랫부분이에요. 예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의 낙엽률 조사 있죠. 네, 그거와 지금 낙엽률 조사는 구분이 됩니다. 다른 거예요. 조사 방법은 똑같은데, 조사 방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사 방법은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와 지금 이거는 적과 이후, 적과 이후, 적과 이후 낙엽률 조사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의 낙엽률 조사는 적과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적과의 낙엽률 조사와 조사 방법은 일치해요. 네. 방법은 똑같아요. 조사 방법을 설명드릴 건 없는데, 감수가 실수라고 해서 과실이 감수된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상이에요. 네, 조사 방법은 같은데요. 이게 달라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적과 전, 적과 이전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아주 간단했죠. 그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는 이제 오종환정 특약이 있는 거고, 거기로 인해서 낙엽률을 그냥 낙엽 피해율만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쵸? 오종환전 특약에서 이제 낙엽률을 구했죠. 나중에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어차피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는요, 낙엽률을 구하죠. 네, 이 낙엽률을 구해요.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에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는 거를 최대 인정 피해율이 이제 적용이 돼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낙엽률에서 최대 인정 피해율이 적용이 돼서 평년 착과수, 가입 착과수죠. 와 적과 후 착과수의 차이. 네, 이 차이만큼 요게 이제 감수가 실수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입 착과수가 10,000개다. 근데 적과 후 착과수가 7,000개다. 3,000개가 줄었어요. 근데 낙엽률은 20%였어요. 네. 피해가 20%였어요. 그러면 평년 착과수의 20%인 이제 이게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율들이 있는데 이게 제일 크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제일 큰 값 적용하는 거예요. 20%인 2,000개만 인정을 하지, 이 줄어든 3,000개는 전부 다 인정 안 해. 네, 이게 지금 그 오종환정 특약의 낙엽률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의 어떤 메인인 거죠. 결국에는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일련의 과정이죠. 네,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하기 위한 낙엽률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란 말이에요. 네, 자세히는 뒤에 배우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이 흐름이 그래요. 그런데 이 적과 이후의 낙엽률은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적과 이후의 낙엽률 조사는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해요. 네, 그래서 적과 이전, 물론 여기서 이제 오종환정이죠. 오종환정 보장 특약의 적과 이전의 낙엽률 조사는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적과 이후의 낙엽률 조사는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는 차이가 있어요. 흐름이 그래요. 자, 그러면 최대 인정 피해율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10,000개에서 7,000개가 열려서 3,000개가 줄어들었지만 단 20%만 인정할 거야. 네, 오종환정 특약에서 해당하는 재해로 인한 감수거 실수를 갈라내기 위한, 2,000개를 갈라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적과 이후는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해요.
그러니까 낙엽 인정 피해율이 뭐냐면 감수가실수, 결국에는 적과 이후에는 결국에는 감이 그래서 몇 개 피해를 입었는데, 네, 감이 그래서 몇 개 피해를 입었는가가 메인인 거예요. 그런데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세면 그만인데, 그죠? 세면 돼요, 떨어진 거를. 근데 감은 잘 안 떨어져요. 잎의 피해가 있지 감 자체가 잘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감품목은 낙엽에 대한 거를 보장해준다. 감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여기에 이파리가 있어서, 네, 이 잎의 피해를 입으면 이 감도 피해를 입는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낙엽의 피해가 얼마 프로가 입었다면 이거를 감의 피해로 환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낙엽으로 인한 인정된 피해율이 얼마면 그게 이제 감의 피해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조사 방법은 같아요. 우리 단감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단감으로. 자, 단감이 20%의 피해가 입었어요. 네, 단감이 우리 20%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최대 인정 피해율 적과 이전에는 20%는 그냥 평년착과수에 곱해서, 네, 해당 감수가 실수를 구하면 되는 건데, 적과 이후에 우리 낙엽률 조사 방법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봤더니 20%의 피해를 입었다. 네. 그랬을 때 그 단감에 대한 인정 피해율이 얼마냐? 네, 요 공식이거든요. 네, 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어려우시더라도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개는요. 그러면 1.0115 곱하기 20% 낙엽률이요. 네, 20%. 여기 빼기 0.0014의 경과일수는 뭐냐면 6월 1일부터 낙엽 피해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 예를 들어서 뭐 7월 20일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세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이 되는 거죠. 네. 경과일수는 주어질 거예요. 50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는 거죠. 1.0115 곱하기 20%. 이거는 0.2023일 거고요. 그 다음에 0.0014 곱하기 50이요. 네, 이거는 0.07이 될 거예요. 그러면 0.2023 빼기 0.07이잖아요. 이거는 13.23%예요. 그러니까 낙엽률은 20%지만 이 경과 일수에 따라서 요게 상이에요. 그렇죠? 경과 일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낙엽 인정 피해율은 떨어질 거예요. 그만큼 영양분을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23%인데 이 13.23%가 어떻게 감이 몇 개 피해를 입었는가로 환산이 되느냐? 이 13.23%, 이 사고 당시에 감이 예를 들어서 아까 보세요. 10,000개여서 7,000개가 열렸어요. 감은 그 이후에 뭐 생리정락감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잘 안 떨어져가지고 7,000개. 예, 그대로라고 해요. 사고 당시에 그 과수원에 달려있는 감의 개수요. 적과가 끝났으니까 난 이만큼 수확을 할 거라고 지정된 그 개수에 곱하는 거예요. 7,000개에서 13.23%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926개는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사 방법은 같아요. 20%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설명드렸잖아요. 낙엽조사가 낙엽 인정 피해율을 곱하는 거고, 그 낙엽 인정 피해율, 네, 그게 23.23%가 낙엽 인정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20%는 낙엽률이 되는 거고, 이 공식을 바탕으로 한 13.23%가 낙엽 인정 피해율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사고 당시 착과수에 곱하면 감이 몇 개 피해를 입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감하고 떫은감하고 좀 달라요. 단감은 지금 우리가 계산한 대로 하는 건데 떫은감은 이 경과일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인정피해율이 좀씩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정값이에요. 이 떫은감은 약간 임산물로 농작물보다 임산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있는데 이 떫은감은 그 꽃감 만드는 거는 일본에는 없어요. 단감하고 떫은감하고. 그런데 이제 이 농작물재해보험이 일본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태풍이 아무래도 일본으로 많이 빠지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 도입할 때 일본 거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 방식을. 근데 떫은감은 일본에 없다 보니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냥 감으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떫은감의 생리를 반영하기에 있어서 단감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단감 농가들이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감 장목반이라든가 감 농민회 이런 데에서 연구해가지고 해갖고 이 경과일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된 겁니다. 떫은감은 이 경과일수가 없어요. 그냥 0.9662 곱하기 20%. 이제 낙엽률이 20%일 때를 가정한 거예요. 무조건 20%는 아니고요. 0.0703입니다. 이것도 계산을 해봐요. 이거 계산하면 0.19324고요. 빼기 0.0703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2.29%가 나옵니다. 현재 77,000개다. 네. 그러면 계산하면 되죠. 860개. 네. 이거는 낙엽률, 이거는 낙엽 인정 피해율. 그 낙엽 인정 피해율을 사고 당시 착과수에 곱하면 감이 몇 개 피해 입었는가 환산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조사 방법은 같고요. 낙엽률 구하는 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단감은 요 경과일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착과 피해 조사입니다. 착과 피해 조사 가기 전에 낙엽률 같은 경우에 감 품목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낙엽률은 낙과 조사를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감의 낙과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감의 낙과 피해 조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웬만해선 안 떨어지기 때문에 감의 낙과가 거의 낙과에 준하는 다른 바람 피해가 있지만 감의 낙과가 안 됐을 때 그거를 낙과 피해 대신 낙엽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낙엽률도 하고 낙과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낙과가 잘 안 돼서 웬만한 바람으로는 잘 안 돼서 14.6 이렇게 불었는데 감이 낙과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낙과조 대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박과 일소는 낙엽률 조사는 하지 않아요. 일소는 오히려 낙과 피해 조사를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빠져버리니까요. 그 일소 입은 자리에 가스가 차면서 쑥 하고 빠져버려서 낙과 피해 조사를 하지. 착과 피해 조사를 하지. 뒤어 있으니까 달린 채로. 우박도 마찬가지고요. 우박도 직접적인 타격으로 낙과가 되거나 아니면 달려 있어서 타박근을 맞은 착과 피해 조사를 하지. 이걸로 낙엽률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박하고 일소는 낙엽률 조사 안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고 하니 착과 피해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저가 종료 이후의 대상재해로 인해서 사고 접수된 과수원. 그러니까 저가 종료 이후에 대상재해는 우박이라든가 가을 동상이라든가 일소 피해. 또는 적과 종료 이전에는 가을 동상이나 일소 피해가 없겠죠. 그래서 적과 종료 이전의 우박 피해 과수원은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언제 한다고요?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인데 이게 보통 수확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확 직전에 해요. 다 따야 되거든요. 근데
수학기가 한참 남은 거를 굳이 다 가가지고 막 다 따면 네, 계약자들이 화내요. 딴 과실을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착과피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수학 전에 계약자는 한 열흘 전에 그 농협으로 나 언제 수학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야, 나 10월 25일에 수학할 거다. 이거를 한 열흘 전 10월 15일쯤 얘기를 해야 저희가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최소 언제까지 나가야 돼요? 조사를 10월 24일엔 나가야죠. 10월 25일은 따니까요. 따기 전에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초수학 하루 전에는 조사를 마치고요. 말씀드렸지만 새나무 다 딸 거예요. 네, 싹 따요. 그래서 차가표조 시에 따거나 수학한 과실은 나중에 간혹 가다가 그런 계약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 니들이 조사하느라 땄으니까 빨리 사가든 물어내든 하라 해라. 네. 조사를 했는데 보험금이 잘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오는 경우에 이제 계약자가 이제 뭐 새나무 가지고 다 따고서 조사를 했는데 보험금도 안 나오고 그러니 이제 물어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억지 부리는 거예요. 물어내라고. 그래서 아예 박혀 있어요. 약관에 수학한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이다 라고 약관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개요고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착과 피해 조사는 해당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언제라고 했죠? 네, 수학 직전이요. 그래서 대표 품종으로 하거나 저가 후 착과수 기준 60% 이상 품종, 그러니까 부사, 홍로, 뭐 양광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부사가 한 70주, 뭐 홍로 15주, 양광 15주다. 그럼 부사 하나가 지금 60%가 넘으니까 얘를 대표 품종으로 해서 부사만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보통은 홍로가 피해가 굉장히 심해요. 너무 크거든요. 우박 피해가 심해서 계약자가 아니 나 홍로가 심하다고 막 이러면 품종별로 해줄 수도 있어요. 네. 양광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유대재배라고 해서 봉지 씌워서 배처럼 봉지 씌워서 키워서 얘는 또 오히려 우박이 없거든요. 우박 피해가 봉지에 다 쌓여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계약자가 나 부사만 해줘, 뭐 홍로 넣어줘, 뭐 이제 이런 거는 서로 어쨌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구역 담당자와 협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네. 그래서 착과 피해 조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얘예요. 착과수 확인이에요. 저가 착과수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나무를 세는 거라면 착과 피해 조사에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착과수 확인이에요. 왜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최종 착과 피해 구성 비율이 예를 들어서 30%다. 그럼 이 30%를 어디에 적용할 거냐? 우리 낙과 피해에서 혹은 낙엽인정 그 피해율에서 낙엽인정 피해율이 30%다. 그러면 그게 사고 당시에 착과수에 곱했죠. 그럼 이 사고 당시의 착과수를 사고 당시 착과수요. 보통 사고 당시 착과수는 두 가지로 나눠요. 저가 후 착과수 수를 그냥 준용하는 방법. 큰 차이가 없을 때는 저가 후 착과수 값 그냥 준용하는 거예요. 저가 후 착과수가 7,000개였으니까 7,000개에 30% 곱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 당시 착과수가 저가 후 착과수보다 현저하게 다르다. 막 저가 후 착과수는 7,000개인데 딱 봤더니 뭐 한 2,000개도 안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사이에 다 어디 갔는지. 그러면 착과조사 다시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웬만해서는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어서 저가 후 착과수를 보통 준용을 하는데, 저가 후 착과수 조사 이후에 사고 당시 그 낙과 피해는 기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요. 착과 피해는 수학 직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월이라고 해봐요. 10월 말이라고 해봅시다. 사과 7월 초에 해요. 조사를. 보통 4개월 정도가 걸리잖아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착과수를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확인한 착과수는 저가 후 착과수 조사와는 별개의 조사입니다. 근데 이 4개월 동안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낙과 피해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전 실시한 착과수 조사의
착과수와 금차 조사지의 착과표 조사 시점의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별도의 착과수 조사 안 하고요. 네,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값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잔여 착과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잔여 착과수 사용 여부가 여인 거예요. 기존에 남아있는 착과수 조사를 별도로 안 하고 남아있는 착과수를 사용을 하겠다 이거고요. 이게 부가 되는 순간 착과수 조사 다시 하는 거예요. 재실시예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업무 방법서 내용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착과수는 똑같아요. 그럼 착과수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나무를 세는 거예요. 적과 착과수와 똑같아요. 방법이. 착과수를 해야 되겠다. 착과수 확인을 먼저 하고 잔여 착과수 사용을 못 하겠어. 여긴 착과수를 다시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나무를 다시 셉니다. 적과 착과수랑 똑같죠.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미분상주수, 수학완료주수를 빼서 적정표본주수 산정하고 네, 적과 착과수 조사 방법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열을 하든 부를 하든 어쨌든 착과수 조사가 끝났어요.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이젠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하는데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한 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인데요. 과수원당 3주 이상이라고 그랬다고 막 5주, 6주, 7주 딸 수 물론 있죠. 표본 조사는 최소 표본의 이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드렸지만 3주를 싹 따야 되는데 막 4주, 5주, 6주를 막 따면 계약자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3주를 따는 거예요. 네, 품종별 한 주, 과수원당 3주를 따요.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부사, 홍로, 양광이 있다.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부사만 3주 따고 끝내도 되고요. 부사 한 주, 홍로 한 주, 양광 한 주 해도 돼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비율이 이렇게 크면 뭐 부사 3주를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50이고 25, 25다. 예를 들어 그럼 부사 3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60% 이상의 대표 품종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한 주 한 주씩 해야 돼요. 그러면 착과 피해 조사 시기가 달라요. 얘네들은 9월 중순 수확일 거고 얘는 10월 말 수확일 거예요. 그러면 9월 중순에 조사가 나가서 이거 하나 조사를 하고 10월 말에 조사를 또 나가서 이거 하나를 또 해야 돼요. 조사를 2번 해야 됩니다. 이런 과수원은 품종별 숫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품종별 한 주 이상, 과수원별 3주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과 50%형 피해가, 80%형 피해가, 100%형 피해가로 구분을 해서 네, 과실 개수를 조사를 하는 거고요. 정상, 50, 80, 100이에요. 설명드렸죠? 정상은 정상이고 얘는 시장도 되고 가공도 되고 80은 시장은 안 되고 가공은 되고 100은 시장도 안 되고 가공도 안 되고 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실 개수수를 조사를 하고요. 거대재해 등 필요 시에는 해당 기준 표본수의 2분의 1만 조사도 가능한데 보통 반을 따지는 않아요. 왜냐면 딱 반을 따기도 어려울 뿐더러 반을 딸 때 막 피해 있는 것만 골라서 딸 수도 있고 이게 너무 표본 조사의 어떤 형평성이 어긋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무의미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로 거대재해가 발생해서 사람이 막 너무 부족한 경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에 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네,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조사 당시에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다. 예를 들어서 홍로와 양광을 수확을 다 했어요. 9월 중순에. 근데 10월 초에 우박이 내렸어요. 공교롭게. 그럼 얘네들은 수확이 다 끝났잖아요. 얘만 맞은 거예요. 네. 그럼 얘네들은
수학이 끝났기 때문에 굳이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을 안 해도 되죠. 아니면 양광같이 봉지가 쌓여 있어가지고 우박이 거의 안 맞았을 것 같다. 뭐 9월 초에 왔다고 하더라도요. 얘는 안 해도 되죠. 홍로랑 부사만 해도 되죠.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대표 품종만 조사한 경우에는 피해 상태에 따라서 조사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70, 15주, 15주, 100주인데요. 얘만 조사를 했잖아요. 3주. 그래서 착화 피해 구성 비율이 예를 들어서 40%가 나왔다. 그럼 얘도 40%, 얘도 40%를 각각 똑같이 대표 품종처럼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문장들은 제가 지금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소 피해의 경우에 피해가를 수학기까지 착화시켜 놓으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일소 피해가 입었어요. 시뻘겋게. 여기가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뒤였어요. 여기가 과육이나 피가 과육이 약해져요. 일로 병균이 들어가면 탄저병이 생겨서 병충해가 되는데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이 사람은 수학회까지 내려놓으면 어차피 보상이 안 될 거라서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요. 착각피 조사를 빨리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소 피해의 경우에는 수학기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착각 피해 조사의 방법이나 조사 시기가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유들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여지를 줘놨는데 실무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실무에서는 착각 피해 조사는 안 하고요. 얘를 따가지고 땅바닥에 버려요. 어차피 못 쓰잖아요. 일소니까요. 놔두면 탄저 오니까요. 따서 땅바닥에 버려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죠? 그리고 낙과 처리해서 낙과 조사로 진행을 해요. 실무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 피해 조사 과실 분류 정상 50, 80, 100으로 해가지고 분류된 사진이 있어요. 착각 피해 조사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생종 착각 피해부터 한번 볼게요. 18원 사과예요. 보통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하는 조사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분도 저는 아니에요. 사과를 딸 준비를 해요. 사다리 갖다 놓고 따야 돼요. 이분들은 복장을 보니 조사자가 아니고요. 과수원 주인 같아요. 아무튼 과수원 주인이 이제 같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구니 보이시죠? 그래서 사과를 사다리를 놓고 딸 준비하면 다 따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따는데 보시면 과수원 주인인 거고 여기 저 있네요. 저 뒷모습. 제 얼굴을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저예요. 제 뒷모습 있고요. 여기 사과를 이제 따고 높은 데서는 바구니를 이용해서 따죠. 사과를 다 따야 돼요. 보이시죠? 리본 있고요. 싹 땄습니다. 없죠 사과가 하나도. 깨끗하게 이렇게 수확을 한 뒤에 우박 맞은 거 보이시죠? 우박 맞은 거를 보고 이렇게 정상 50, 80, 100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50, 정상 50, 80, 100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피해 구성 비율 구하는 거는 그때 낙과 때 해드렸잖아요. 똑같아요. 굳이 또 안 해드려도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상과 그 다음에 50%형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박 맞은 데 있어요. 80%형 보일까요? 조금 심하게 맞았죠? 시장에 팔기엔 애매하잖아요. 근데 가공은 할 수 있고요. 얘는 시장에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과 안 익었는데 어떻게 이건 아오리라고 그래서 풋사과 파랗게 먹는 사과라서 팔 수 있습니다. 100%형은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즙도 낼 수 없는 안에까지 막 퍽 들어간 이런 것들이 100%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정해진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작게 한 방은 이제 50%,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다음에 작게 여러 방이나 크게 한 방 맞은 게 80%, 그리고 크게 여러 방 맞은 게 100%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네, 시장 가공성이 있느냐, 시장에 팔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빨라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만생종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네, 빨간 사과 한번 볼게요. 네, 사과가 잘 이제 익었죠? 네, 진짜 사과가 같죠, 이제. 네, 반사판에 턱이 익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반사판이 뭐냐면, 햇빛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쬐면 사과가 윗부분만 색깔이 들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해서 밑에 부분도 색깔이 들으라고 그래서 밑에 반사판을 깔아요. 그럼 사람이 서 있잖아요. 햇빛이 밑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턱이 타요. 네, 이렇게 쓰면 턱도 막 탑니다. 모자를 제가 위에 쓰고 있어도 턱이 타요. 선크림 잘 바르시고요. 그래서 사과를 똑같은 사과인데, 네, 이 사과를 깨끗이 수확을 했죠. 네, 사과를 다 수확을 한 뒤에 마찬가지로 정상과 50%, 여기 89, 100은 없었네요. 네, 정상과 50%로 네, 피해 정도 구분을 합니다. 네, 이게 다 정상이고요. 요것만 50%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일소 피해갑니다, 여러분. 네, 보이시죠? 햇빛이 과실이 햇빛 또는 태양광에 노출되어서 과피 또는 과육이 변색되거나 괴사되는 현상, 일소 피해 기억나시죠? 네, 이게 일소 피해가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착각 피해까지 보셨으니 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읽어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고사나무 조사는 할 건데, 고사나무 조사는 뭐 금방 끝나니까 고사나무 조사와 지금까지 배운 이 조사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감수 과실수를 아까 낙엽률은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고 심도 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 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